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한 골목. 가로등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며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세리는 차갑게 식은 손에 작은 칼을 쥐고 있었다. 손등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끝내야 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눈앞에 서 있는 태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세리의 눈빛이 번뜩였다. 칼끝이 태호의 등을 향해 날카롭게 내리꽂혔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태호의 눈빛이 번쩍이며 몸이 비틀렸다. 칼날은 허공을 스치며 바닥에 쾅 하고 떨어졌다. 강세리, 지금 뭐하는 짓이야?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지만 그 속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두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야. 태호의 시선은 칼과 세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게 아니라고. 제 눈앞에서 지금 칼을 휘둘러 놓고 그게 아니라고. 세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눈이 번뜩였다. 기찬.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먹을 움켜쥔 손등에는 핏줄이 솟구쳤고 입술은 이를 악물며 떨리고 있었다. 태호, 감히 내 앞에서 내 여자를 건드려. 제인 앞에서 웃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리까지 더럽히는 거냐? 그의 내면에서 광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세리를 향해 다가섰다. 도대체 왜 그랬어? 나를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 세리는 뒤로 물러나며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인 씨 때문이야? 그녀 때문에 날 죽이려 한 거야? 세리는 고개를 떨궜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기찬의 내면 속 분노는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제인은 내 여자야.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세리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난 실패했어. 이제 난 끝났어. 태호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강세리,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두고 봐. 골목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세리의 흐느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광기로 물들어가는 기찬. 점심 무렵 윤희의 가게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평화로웠다. 윤희는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윤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들어온 사람은 노숙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마치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가득하는 채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윤희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 이게 누구야? 당신이 이런데 웬일이래? 노숙자는 곧장 윤희 앞으로 다가왔다. 윤희, 당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희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 눈빛을 보고 굳어버렸다. 무슨 일이시길래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노숙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뱉었다. 돈. 내 돈 내놔.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노숙자는 더 크게 소리쳤다. 돈 내놓으라고 했어. 내 돈. 내가 그쪽 남편 보험금 좀 해먹었다고 60억을 뜯어가는 게 말이 돼. 윤희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60억?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노숙자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다 알 거야. 내가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 당신 남편 보험금 좀 가져갔다고 내 돈을 가져가. 윤희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잠깐만요. 지금 제 남편 보험금을 당신 돈이라고 하는 거야? 남의 가정을 파탄낸 돈을 자기 거라니 제 정신이세요? 노숙자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다. 남의 가정? 파탄? 웃기고 있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데? 피눈물로 모은 돈이야. 그런데 그걸 내가 가로챘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윤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고 보험금 문제로 온 집안이 흔들리던 시절. 그때 노숙자가 나타나 온갖 조건을 내걸며 접근했던 장면. 당신 그때부터였군요.
우리 가정을 이용하고 남편의 죽음마저 돈으로 계산했던 게 그러고도 떳떳하다고요? 노숙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었어. 가진 것도 기대할 것도 희망도 없었어. 돈이 전부였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나를 심판해? 윤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심판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이 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쓰러졌는지 알아요. 가게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해졌다. 손님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두 여인만이 맞서 있었다. 노숙자는 한 발 다가가며 속삭였다. 60억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 모두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윤희는 오히려 더 크게 웃어버렸다. 가족? 내 가족을 협박해요? 당신이 이미 무너뜨린 게 뭔데 또 무슨 짓을 더 하시겠다고요? 노숙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더 날카롭게 빛났다. 내 인생은 이미 무너졌어. 하지만 넌 아직 무너져 본 적이 없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어두운 밤 YL그룹 회장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커다란 창문 밖으로는 수많은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기찬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다. 손끝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내가 누구인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임원이 땀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극도로 불안했다. 회장님, 임원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은행 대출 상환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기찬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휘저었다. 그런 건 간단하잖아. 상환 연기 신청 넣으면 되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리하면 돼. 임원은 땅에 붙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게 이번에는 은행에서 거절했습니다. 순간 기찬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뭐라고? 거절? 감히 누가 날 거절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두꺼운 서류철이 튕겨나가며 바닥에 흩어졌다. 임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회장님, 은행 쪽에서도 더 이상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찬은 이빨을 갈며 소리쳤다. 은행 따위가 감히 누굴 상대로 강경하다는 거야? 내가 누군데? YL그룹 회장이야. 내가 움직이면 저 은행 하나쯤은 무너질 수도 있어. 임원은 온몸을 움츠리며 말을 이어갔다. 회장님, 지금 재계에서의 신용도 역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협력사들까지도. 기찬은 그의 말을 끊었다. 닥쳐. 그따위 변명 듣고 싶지 않아. 협력사든 은행이든 다 돈 때문에 붙어있는 것들이야. 내가 돈을 더 쥐어주면 다시 꼬리 흔들 거다. 임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과연 그럴까? 이미 시장은 냉정하다. 회장님, 당신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기찬은 방안을 거칠게 오가며 소리쳤다. 모두가 날 배신하고 있어. 세리도 제인도 이젠 은행까지. 하지만 날 무너뜨릴 순 없어. 절대.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끝끝내 부정하려는 듯했다.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이 놓여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다. 노숙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손끝은 테이블을 집요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기찬은 한참 동안 집무실에서 서류를 뒤적이다가 거실로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던졌다. 노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도 은행놈들한테 치이고 왔냐? 기찬은 차갑게 노려봤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숙자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봐라. 세상은 결국 돈이 전부야. 돈 없으면 회장도 권력도 자존심도 아무 소용없어. 결국 돈만 있으면 장땡이야. 기찬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어머니는 왜 모든 걸 돈으로만 봅니까?
행복도 사랑도 성공도 인간관계도 전부 다 돈. 전 이제 지쳤습니다. 노숙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쳤다고? 그럼 내가 가진 자리도 다 내던질 거냐?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 무릎 꿇어. 사랑도 정의도 다 돈으로 사라진다. 기차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요. 그건 어머니 같은 분들의 착각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노숙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다. 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돈 한 푼 없어 굶어 죽기 직전이던 날들, 자식 입에 밥 한 숟갈 넣어주려고 몸을 던졌던 그 수모들, 그게 다 돈 때문이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돈만 있었더라면 나는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난 끝까지 돈을 붙들 거다. 그래야만 살아남으니까. 기차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그 집착이 결국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돈은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전 이제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노숙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르게? 내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안의 피는 이미 썩었어. 넌 절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기찬도 맞섰다. 아니요. 저는 벗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어머니,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서로의 눈빛은 칼날처럼 부딪혔고 공기는 숨조차 막히게 팽팽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기차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만 버티면 돼. 은행도 임원들도 어머니도 내가 이겨낼 거야.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기만이 환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형, 오늘은 나랑 같이 놀자. 형이랑 놀고 싶단 말이야. 그 순간 기차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무릎이 꺾였다. 아! 그는 바닥에 쓰러지며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다. 기만은 놀라 소리쳤다. 형,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좀 와봐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차는 바닥에 쓰러진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다들 날 버리고 이젠 내 몸마저.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모두가 날 배신했어. 세리도 제인도 은행도, 그리고 이제 내 몸까지 날 배신하는 건가? 그는 이를 악물며 바닥을 쳤다. 안 돼, 난 무너지지 않아.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때 집안 깊숙한 곳에서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차갑게 빛나는 눈빛,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낮게 웃었다. 드디어 무너지는군. 기찬, 넌 이미 끝났다. 그 목소리는 기찬조차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인물의 것이었다. 그가 손에 든 서류철 속에는 H&K 이중계약서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너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어. 기찬, 배신과 광기의 끝에서 몸마저 무너진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그림자. 여왕의 집 93회. 누가 진짜 배신자인가? 누가 진짜 희생자인가? 그리고 마지막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시청자 여러분, 이 충격의 결말을 놓치지 마십시오.